고맙다고 변동은 앞으로 재개발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예요. 재개발 좀 있으면 시작해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이주 수요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사 오기 전에 사고 이사 들어올 때 팔아야 돼. 지금 하셔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셨을 거예요. 남가산거에 개발의 경우가 매지점이 났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땅은 개발의 경우가 지정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 여기 개발할 거야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만약에 젊은 친구분이 2천만 원 프로젝트를 땅을 사겠어요. 이게 딱 그거예요. 맞네. 아직도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많이 유찰된 물건만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돈이 되는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전시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궁금했던 점과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와 낙찰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보통 자산을 키우신 다음에 남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5살 정도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갈아타셔야 돼요. 퇴직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구를 하신다는 시점이 60을 넘으면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 서두르게 준비하게 돼서 보면 실수를 보통 하세요. 살다 보면 돈이 자기한테 오는 기회는 생겨요. 그때 이제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려는 상황은 어쩌면 여태까지 기회를 다 놓친 걸 수도 있어요. 젊은 그분한테는 엄청 좋은 상황인 거죠. 다가구를 왜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상가잖아요. 두 번째가 다가구, 그 다음 오피스텔 이 정도 될 거예요. 상가를 투자하는 가장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시. 맞아요. 상가는 공시 리스크가 엄청 커서 투자를 못하는 게 클 거예요. 저희가 갔다 왔을 때 이 상가 공시 안 나요라고 했던 상가 기억나세요? 크로 아파트 앞에 있던 상가? 양념 아파트. 네. 그거 공시 날까요? 네. 건물주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떨릴까요? 안 떨리죠. 나간다고 하면 떨리죠. 오히려 나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가겠네. 그러면 상가주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고, 네, 빨리 나가세요. 이 차는 바로 맞추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시세에 맞춰서. 그래서 상가는 다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은 어쩌면 많은 부동산 상품 중에 일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 아까 다가구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입지도 봐야 되고 수요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가도 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상가도 잘 나쁘진 않아요. 아주 안정적이고 내가 어떤 입장에 있어도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가주예요. 안정적인 상권에다가 물가 상승만큼 상가 가격이 오를 테니까. 상가를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했던 건 재료가 안 오르니까. 그죠? 그런 상가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양념학원 같은 상가는 임대료가 어떨까요? 물가 상승에 맞춰서 최소한 오르겠죠. 계속 사람들이 모일 상권이니까. 그런 상가는 투자하셔도 되는 거예요. 단점은 경매 안 나온다. 두 번째는 비싸. 세 번째는 수익률이 낮아. 제가 상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가랑 아파트랑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중간 지점에 다가구가 있어요. 이 중간 지점이라고 말하면 어쩌면 상가 쪽에 더 가까워. 다가구. 아파트는 이미 다 정형화돼 있어요. 누가 봐도 어디가 더 좋은지 다 알아요. 이미 다 시장에 데이터가 깔려 있어요. 근데 다가구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만 보시는 분은 아파트만 보고 상가만 보시는 분은 상가만 봐요. 토지 보시는 분은 토지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 개념으로 토지를 사러 가시면 똑같아요. 어디로 도시계획을 갈 것이며 산업단지는 어디로 갈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을 읽으셔야 디테일을 투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테일만 본단 말이에요. 대전시는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정할지 알아볼게요. 제가 대전을 설명드렸을 때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아니면 제일 오래 사셨던 곳이랑 잘 매칭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차 타고 다니면서 큰 길만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큰 길을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도시의 흐름. 제가 아까 상가할 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공급자 입장과 소유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공급자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 이미 시장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거기를 누가 이용할지. 그 이용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죠? 만약에 카이스트에 다니는 임직원이 쓴다. 그럼 임대료가 당연히 높을 테고.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이 쓴다. 그럼 가격이 낮겠죠. 그 다음에 구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낮은 거예요. 대전은 원도심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쪽은 신도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쩌면 빈 택지 지구가 이쪽에 이만큼 많아요. 네, 좌측이 많죠. 왼쪽은 도시가 뻗어나가는 방향, 오른쪽은 원래 있었던 방향. 그렇죠? 대전역이 원도심이었어요. 대전역을 기준으로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심이었다. 서대전 사거리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V자 도로였던 거 제 기억나시죠? 지하철이 파져 있다는 건 사람들이 그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회원님이 물어봤던 게 주동선이나 사람이 다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도로가 크다는 건 뭐예요? 통행이 많으니까 도로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서대전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V자로 통행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둔산동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대전은 이해가 된다고 했었죠. 둔산동이 어디 있죠? 요 박스권 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거, 이 옆에는 상가, 그 옆에는 아파트. 일자리, 상가, 아파트. 요 박스권에 있는 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 공실 안 나요? 사시면 평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 중에 제일 좋은 박스권 내는 시청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목련 아파트 반대편에 있는 상권이에요. 명령학원만 기억하시면 대전은 끝납니다. 크로우 아파트, 목련 아파트, 한남 아파트. 이 중에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했었죠? 크로우 아파트. 크로우 아파트가 왜 제일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평수가 넓어. 맞아요. 대형 평수로 이루어졌다. 58평이 24억 정도 해요. 이 박스권에 있는 모든 상권 다 쓸 수 있잖아요. 일자리 수요와 이 상권을 그대로 들었다가 다른 동네에 놓지 않는 이상은 이 수요는 바뀌질 않아요. 그런 수요가 둔산동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대전을 바라볼 때 둔산동으로 보시는 게 맞고, 노후에 갈 때가 저 서구 쪽으로 갈 거예요. 나는 둔산동 가고 싶은데 구축인데 신축에 살고 싶으면 출퇴근할래 아니면 애들 병원 시킬 수 있어라는 수요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이 7억에서 9억 사이.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이파크 1, 2단지인데 34평 8억에서 9억 사이에요. 이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비싸다. 근데 둔산동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하고 상권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근데 얘가 비싼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앞으로 대전의 개발의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에서 개발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사거리 코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내가 입지는 제일 좋아. 하지만 둔산동이 갖고 있는 일자리와 둔산동이 갖고 있는 상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얘는 크로우 아파트 못 이겨요. 앞으로 크로우 아파트 이길 수 있으려면 상권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권은 없다. 학원은 어디로 보낸다? 둔산동으로 간다. 혹시 피부과를 갈 때 아파서 가나요? 미용하러 가시죠. 미용하러 가시잖아요. 성형외과 미용하는 게 둔산동에 다 모여 있어요. 물론 소아과나 필요한 치과 간단한 것들은 아파트 주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상권들은 둔산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해해야 상가를 이해하고 가구를 이해하고 토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렸던 거 보시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방동이 걸어다니만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하거나 자차가 없어도 충분히 출퇴근할 만하니까 그 둔산동을 받쳐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매물건이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거는 13억에 감정했어요. 여기 11억에 감정했고 1억 차이 나게 감정했는데 어디가 임차 수요가 더 잘 맞히냐? 왠지 둔산동에 가까워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남는 건 결국 뭐다? 입지밖에 안 남아요. 누가 더 출퇴근이 편하냐? 누가 더 일자리에 가깝냐? 만약에 가옥을 짓게 되면 땅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요. 두 번째는 건축한 사람이 제일 많이 벌어요. 세 번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잠깐 한각돼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산 사람. 제일 신축을 산 사람. 제일 손해봐요. 왜냐면 땅 갖고 있던 사람도 마진을 먹었고 건축한 사람도 마진을 먹었고 마진 다 먹은 상태에서 본인은 제일 비싸게 산 거예요. 다 이미 비싸진 상태의 물품을 산 거예요. 최고가에 산 거예요, 한마디로. 대전시 서구 유성구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둔산동을 보고 지금 저희 공명동 여기를 와 있어요. 여기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있고 대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여기 있어요. 7억에서 8억 사이니까 가장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적 편집들 보시면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은 업종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7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업지역이 가장 이해가 빨라요. 업종 제한이 없다는 거는 유해시설이 들어와도 허가가 난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 그런 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내 집 뒤에 있으면 나쁜 거고 내가 소유하기엔 좋은 거예요. 자식 키울 때는 불편하지만 돈 벌기는 더 쉽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성 온천역과 충대 정문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여기 투자하셔도 충분하다. 지금 보시면 큰 길 중에 하나가 이 길이 예전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여기 가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이 뻥 뚫려있던 이유는 여기가 다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제일 비싼 아파트는 요거 도안 아이파크 2단지 이때 8억에서 9억 심지어는 9억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많이 뚫리게 되면 우주항공 나노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이쪽에다가 산업단지 유치해 놓을 거예요. 혹시 개발행위 허가구역이 전국에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강남상구 들어보셨죠? 네네. 강남상구에 개발행위 허가구역 왜 지정이 났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그 뜻은 뭐냐면 거기 오를 거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야. 거기 투자하지 마.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 나라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놓은 거예요. 그 뜻은 앞으로 더 오를 곳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땅은 개발행위로 지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 여기 개발할 거야.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나라에서. 네, 이 뜻은 뭐냐면 여기 사고 팔지 마. 건축행위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앞으로 보상이 나갈 거니까
이 땅을 살 때는 허락받고 사.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땅들은 앞으로 개발이 된다. 대전이 개발의 방향이 어떻냐면 왼쪽이라. 일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 이 사이의 땅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죠. 여기는 다 아파트로 바뀔 거예요? 네. 만약에 젊은 친구분 2천만 원 상태에서 우리 땅을 사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그 드라마 보셨나요? 그거? 재벌집 아니야. 네, 이게 딱 그거예요. 맞네. 사주세요. 그럼 당연히 땅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쪽이 투자하시는 게 맞고 이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아파트는 어차피 이쪽에 들어와요. 대전시 재개발 지역 어떻게 투자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는 데가 재개발 지원 주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주했고 시행이가 떨어졌고 시공사 선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아파트 입주권을 제일 좋은 주는 땅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요구가 딱 도마동하고 변동에 다 있어요. 도마동 변동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기엔 이슈가 제일 좋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좀 있으면 시작해요. 그럼 여기 있는 다가구에 사시던 분들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될까요? 옆으로 가면 옆에 있는 다가구는 어떨까요? 수요와 공급이 뒤바뀔 거예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이주 수요가 옆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포지션이 뭘까요? 여기 옆에 있는 다가구를 언제 샀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사 오기 전에 사고 이사 들어올 때 팔아야 돼요. 네. 정답입니다. 완벽하셨어요.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사셔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셨을 거예요. 입지가 좋고 수요 공급 판단하셔야 되고 수요자가 누군지까지 판단하시면 다가구를 투자하실 때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성은 어떨까? 대박일 것 같은데. 여기가 대전에서 제일 좋다고 말해요. 둔산동 아파트가 1번이라고 했죠? 네. 둔산동 아파트를 1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두 번째는 공명동 밑에 아파트가 18억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재개발하면 가격이 얼마가 적정할까요? 둔산동이 넘버원이니까 10억보다 낮아야 되죠?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어디 살고 싶으세요? 공명동 살고 싶어요. 얘가 7억 8억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7억 8억 못 넘어요. 6억에서 7억 사이일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10억 넘는다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얘가 둔산동을 이긴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최대한 빨리 세팅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이 걸려도 시세대로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게요. 빨리 세를 놓는 게 내한테 유리한 건지 이게 단가를 높이는 것까지 내가 유리한 건지 몰랐는데 오늘 와서 명확해진 게 매도를 위해서는 있더라도 단가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월세 그거 받아먹으려고 들어가 있는 거면 빨리 맞추는 게 나았던 거예요. 다가구는 수익률 때문에 사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가구는 제가 오래 가지고 부동산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수익률을 위해서 사는 건 맞지만 평생 가져갈 부동산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수익률로 사는 거지만 결국은 매도해야 될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가구 주택은 인기가 없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층만 넘어가면은 아예 거래가 단절이에요. 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말 그대로 세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자꾸 엘리베이터 있는 걸 찾게 되는. 수요층이 대학생이건 뭐 가족을 형성하는 집이건 상관없이 자꾸 세대의 흐름이 지금 구축이라도 엘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흘러가니까 조금 다른. 다가구를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다가구를 왜 사냐? 임대 수익 때문에 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임대 수익이 높으면 사시는 게 맞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임대 수익이 커. 그럼 이걸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엘리베이터에 딱 꽂혀서 생각하면 못 쳐요.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가 포인트고 있어서 수익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없는 게 더 수익이 잘 나오면 없는 걸 선택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시당초에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 대전시 부동산 임장 영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물건도 같이 확인해보고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좋아지게 될 경매 추천 물건도 같이 임장해 보았는데요. 대전시는 다가구 주택 비율이 33%가 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게만 낙찰받는다고 매달 큰 수익을 가져다 주거나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전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이 되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임장을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나 물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동산 정기 임장을 신청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매달 전국 부동산 임장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